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이 좀 토요일까지 굉장히 쌀쌀했는데 오늘 일요일은 좀 풀린다고 그러니까 좀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커피도 한잔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말에 주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커피 한잔 마시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연말 분위기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이 주식이라도 좀 올라야 연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많은 변수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주 시장은 한국 시장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 지난주에 조금 오르고 또 금요일날 살짝 빠지면서 뭔가 연속성 강한 반등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는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네, 핵심. 미국은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오르진 않고 또 빠지진 않고 강보합으로 계속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미국은 충분히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왔고 한국은 반대로 수급이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여러 전략적 문제 때문에 흔들리면서 뭔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부터는 변동성이 많이 잦아들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시간으로는 21일 날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날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시장의 방향타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HBM, 자율주행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관심을 깊게 보는 회사 실적 발표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한번 같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함을 한번 봅시다. 지난 2분기죠. 미국에는 24년 2분기고 우리는 23년 2분기인데 1년 차이가 나는 것은 내년 1월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20년이 하나 더 올라가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23년 12월에 끝나는 24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24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 비중이 76%까지 확대가 됐다. 이제 완벽한 AI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 먼저 동사의 매출 비중을 한번 봅시다. 데이터 센터가 76%까지 올라온 거죠. 게이밍이 18%, 오토가 2%,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이 1%, 다음 프로비전이 3%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동사는 데이터 센터가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분기에는 135억 달러가 발표가 됐죠. 매출액이. 이번 분기는 161억 달러에서 165억 달러를 예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 분기에 매출액의 그 숫자는 160억에서 165억 달러다. 이걸 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은 아날로그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숫자들을 좀 기억해 줘야만 나중에 기사를 보든지 뭔가 자료를 볼 때 머릿속에 팍팍 남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 우리나라 기준으로 160억 달러에서 165억 달러. 160억 달러 이하로 가면 쇼크죠. 165억 달러 넘어가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자,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 분기에는 23억 달러가 났죠. 23억 달러. 그리고 2분기에 69억 달러가 났죠. 이번 분기는 96억 달러. 96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억 달러, 16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96억 달러.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 100을 찍거나 이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거죠. 그래서 161억 달러와 매출일과 영업이익 96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숫자를 머릿속에서 팍팍팍 기억해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경인한 데이터 센터 부분은 생성 AI 및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수요 증가로 A100과 H100 등 고성능 플랫폼 채택이 확대되면서 고성장세가 지속이 됐다. 북미 대형 CSP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CSP라고 하죠. 고객사들의 매출 점유율은 동사가 50%를 상회했으며 중국 비중은 전체 데이터 매출의 약 20%를 차지를 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지난 2분기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매출액은 161억 달러,
영업이익은 96억에서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숫자를 보고 그러면 이제 동사의 속사를 하나씩 보면, 첫째는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미 AI 수출 규제로 현실화 중이죠. 과연 헤게모니를 훼손시킬 요인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죠. 10월 미 상무부는 저사양 AI 칩 규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중국 사업 축소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협력사들의 패키지 캐파 증설로 내년까지 매 분기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AI 서버 수요 둔화 우려가 연급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거의 500달러 근처까지 가다가 450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죠. 네, 많이 생산은 되는데 중국 수요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핵심은 AI 칩 성능 기준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의외의 돌파하고는 시장에서는 서비스 사업,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중국의 일을 돌파할 것이다. 미국은 아직까지 자국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국에 대한 규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사서 만드는 것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직접 GPU를 구매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AI 학습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회적으로 피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A100이나 H100 기반 데이터 인프라를 빌리는 거죠. 네, 자기들 직접 만들지 않고. 마침 동사는 3월 GTC 2023년에서 행사에서 생성형 AI 개발에 사용되는 슈퍼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DGX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뭔가 모종에 서로 맞추는 게 있었다는 거죠. 최근 공개된 IR 자료에서도 AI 사업 확장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단계별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는 서버용 GPU 공급, 이게 안 되면 자사 AI 엔터프라이즈 DGX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겠다. 이게 1번 목표이고 이게 2번 목표라는 거죠. 네. 개발 완료된 AI 어플리케이션까지 제공하면서 유효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 다 미국 애들은 나름대로 다 전략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중국 문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스템인 마이아인가요? 네, 마이아라는 그러한 AI 서비스를 내면서 시장에 경쟁자로 등장을 했는데, 시장은 아직까지도 동사의 범용 GPU 시장을 뚫고 나가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일단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부분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므로 향후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등장을 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기울한 거죠. 단기적으로. 빅테크 업체들의 자체 AI 반도체 FPGA와 ASIC 기반의 NPU 개발은 이미 꽤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일이죠. 네. 우리 애플도 M1, M2 칩을 써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동사는 향후 AI 반도체 시장이 결국 엔비디아의 범용 GPU와 빅테크 업체들의 자체 AI 반도체 시장으로 둘로 나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범용 GPU와 자체 AI. 이러한 경우 시장 규모 성장에 따라 엔비디아의 절대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으나 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AI를 가진다면 좀 전체적으로 좀 점유율, 절대 금액은 늘어났지만 점유율은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시장 전망이며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생태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체만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시스템 반도체 HBM도 받쳐줘야 되고 TSMC, COWS도 받쳐줘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H100이나 A100 또는 향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기반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체 칩을 만들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시장에서 빅테크, 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은 빅테크 업체들이 강력한 초기 AI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이후에는 단기 투자가 휴직기에 들어갈 수 있다. 휴직기에 들어간다면 시장이 좀 슬로우 다운 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시장에서는 챗 GPT 등 LLM 서비스를 출시를 위한 AI 서버 생산 급증이 LLM 서비스 출시 이후인 내년 중순부터 초기 투자가 완료가 되고
단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올해 동사의 하이엔드 GPU 생산량은 A100, H100이 도합 150만 개죠. 내년엔 TSMC의 CoWS 설비 증설 규모와 신제품 B100의 넷다이, 네이퍼당 칩수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최대 255만 개 생산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동사 하이엔드 GPU 생산량이 200만 개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으면서 시장에 좀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충분히 내년에 255만 개가 충분히 생산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A100은 내년에 62만 개, H100이 125만 개, 합쳐서 255만 개, 올해는 155만 개인데 255만 개까지 충분히 내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초기 투자가 이제 확실히 됐습니다. 한 5년 초기 투자가 확실히 됐는데, 이게 1단계가 끝나고 이제 고사양의 또 자기 자체 칩을 포함해서 고사양의 2단계의 어떤 시장이 또 새로 열릴 건데, 그렇다면 좀 한번 좀 슬로우 다운하게 쉬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또 걱정거리도 시장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끊어서 쉬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상승해서 올라가지, 끊어서 잠깐 휴직하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기업 이 산업 자체가 우상향하는 아주 고래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생각은 좀 기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망은 가장 긍정적인 GPU 생산 전망에 기반한 내년 HBM 성장률은 129%, TSMC의 CoWS 설비 확장 등을 모두 감안하면 엔비디아의 하이엔드 GPU 생산량은 255만 개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내년 HBM 출하량은 올해 대비 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이다. 이미 이 숫자는 시장에 알려져서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 두 번째, 이것을 넘지 못하면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죠. 이미 시장은 이 숫자를 기억을 하고 미리 선반영돼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걸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포함한 총 서버용 D램의 내년 수요 성장량은 16.1%로 올해 11.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성장량의 기반은 대만 TSMC CoWS 및 HBM 설비 확장 속도를 넘어서는 강력한 AI 서버 및 GPU 수요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거나 그렇다면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상황, 그래야 소비도 늘어나고 LLM 모두에 대한 그러한 수요도 늘어나고 또 생성 AI,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에 AR을 넣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시장에서 나타나려면 소비가 줄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게 다 도루묵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3분기 매출액 161억 달러를 넘느냐 마느냐, 160억 달러 이하는 서닝 쇼크이다. 영업이익은 96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숫자를 보고 내년 4분기, 올 4분기 또 가이던스는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연말에 HBM발, 반도체발 한 단계 주식시장 업그레이드, 그래서 엔비디아가 성장을 하던 자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만들던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에 배팅을 해야 된다. 죽더라도 이렇게 일단 22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에 대한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이번 주에 봐야 될 퀘스천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 엔비디아가 모든 목줄을 재고 있다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결론은 생각보다 나쁠 것 같지 않다, 엔비디아에 배팅을 해라, 이 이야기를 했고, 추가 상승을 가능하게 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1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전 세계 수익률을 보면 7.5% 상승을 했네요. 선진국이 7.5%, 신흥국도 7.5%, 11월 한 달에. 네. 한국은 9.2% 정도 상승을 한 모습.
그리고 YTD는 올 1월 1일부터는 11.2% 상승을 했죠. 네, 11.2%. 올 1월 1일부터 제일 많이 상승한 나라는 미국이 17.3%, 대만이 21.2%, 이탈리아가 24.3%나 상승을 했고 일본 25.5%. 올해 위너는 일단 일본이네요. 네, 일본. 한국은 먹었던 것들을 많이 토해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야 될 단어는 금리란 단어보다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 금리에서 경기로 시장의 키포인트가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미국 주가지수가 재차 반등을 했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되는 가운데 소매 판매 지표가 7개월 만에 역성장을 하면서 슬로우다운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종료가 됐다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일단 미국 주식이 올랐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뒷면을 과연 슬로우할 것이냐 아니면은 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리 복잡한 자료들이 시장을 지배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큰 폭 반등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일어났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 가자지구 병원 폭격 등에 따른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 간의 거리두기가 시연되는 가운데 순조로운 미중 정상회담 및 미국 정부의 추가 임시 예산 통과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면서 미국이 먼저 산타넬리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시장은 12월 연말 쇼핑 시즌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죠. 이것도 모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차이죠. 시장의 예측한 연말 소비는 소폭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YY로 4% 정도 상승인데, 이는 작년 대비해서 좀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올 연말 미국 소비 지표는 그렇게까지 하락은 하진 않겠지만 상승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할 가능성, 경기가 좀 침체에 들어가거나 슬로우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을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매 판매가 지표가 7개월 만에 이렇게 역성장을 했는데, 이 역성장 폭이 향후에 조금씩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하락 속도가 조금씩 완만해진다면 충분히 연말 랠리,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연말 쇼핑 시즌 소폭 둔화해서 4% YY로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3대 지수 연간 EPS 증가율 전망치도 내년에는 살짝 올해랑 비슷하지만은 좀 슬로워질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도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다가 경기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인데, 침체 강도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먼저 12월 미국 소비 시즌, 그렇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비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가늠자일 것이죠. 너무 많이 침체한다면 이건 미국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지만, 어느 정도 슬로우다운을 해준다면 금리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판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미국 내년 금리 인하가 언제 몇 번, 금리 인하 시기는 이게 과연 지금 선반영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실업률이 4%를 찍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는 거죠.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를 2024년 5월 FOMC를 D-Day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 5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특히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8주 연속 오르면서 23만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11월 고용지표가 12월 초에 나타났는데 과연 실업률이 4%를 찍을 거냐 안 찍을 거냐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업률이 만약 4%를 찍는다면 사람들은 금리는 올리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 다시 내릴 거냐, 이렇게 연계돼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4%를 찍는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다시 확 뛰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 주식시장이 과연 강세로 반응할까 약세로 반응할까, 이것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요소라는 거죠.
문제는 실업률이 4% 오를 경우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시장 우려를 과연 시장이 주식시장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2월 초 고용지표 확인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 이번 주는 22일날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금리는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 경기 침체의 강도와 이런 수준이 과연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속에 어떻게 묻어나올 거냐. 특히 실업률이라든지 연말 소비 판매, 소비 수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금주 투자 추천 정보 한번 봅시다. 네, 제가 좋아하는 툴젠. 네, 유전자 가입 시장이 갑자기 시장에서 개화가 됐어요. 네, 유럽에서 먼저 통과가 된 후에 미국 시장도 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툴젠은 제가 개별 종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퓨런티어는 제가 지난주에 많이 추천을 했죠. 이제 전장용 센싱 카메라,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를 단순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조절할 수 있는 센싱 능력이 필요한데 퓨런티어. 다음에 오토엔, 현대자동차가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를 팔게 되는 인터넷으로 거기에 관한 수혜주. 다음에 자율주행의 핵심 기업인 현대 오토에버. 네, 현대 관련된 차량. 저는 내년을 자율주행 차가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다음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인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은 계절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 5개 종목을 신규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0일 날은 중국 11월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되죠. 중요합니다. 미국 12 경기 선행지수, 미국 20년 입찰, 채권 입찰이 있고 화요일은 FOMC 의사록이 나오네요. 11월 엔비디아 실적 미국 시간으로 이게 전부 미국 시간이죠. 22일에는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고 10월 내구재 주문 지수, 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3일과 24일은 미국 시장은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문에 조기 휴장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로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또 많은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고민들을 같이 해결하는 저희 카페를 좀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하지만 산타넬리는 확실히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종목을 잘 지키는 이것저것 살 거 없으면 사실 자율주행과 반도체 이 두 가지로 묶어서 때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HBM이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